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을 해볼 것이고, 이 증명하는 과정은 모의고사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내신 문제에는 간혹가다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놓고 내신 기간 이제 돼가지고 저렇게 증명했었지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같이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자, 먼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쌤이 간단한 등비수열을 준비해 봤어. 수열이 어떻니?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 곱하기 2가 된 등비수열이지. 그래서 이것을 넷째 항까지 더해라, 혹은 뭐 열째 항까지 더해라,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라, n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등비수열의 합인 거고, 우리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항까지 더해라 라고 한다면 실제로 더해볼 수 있겠지. 근데 뭐 50번째까지 더해라, 60번째까지 더해라, 일일이 더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공식시켜서 바로 60번째까지는 더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야, 공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것이 등비수열의 합의 의미이긴 한데, 먼저 한번 이거부터 정리해볼까? 합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했었지? 대문자 S라고 해놓고 여기 끝에 N이라고 썼을 때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했었니? 그지? 등비수열은 보통 Bn이라고 표현하고, Bn은 첫 항을 의미하는 B1 곱하기 규칙을 의미하는 아래 n-1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은,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Sn이라는 것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통해서 표현해 볼 거야. Sn이라는 것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첫 항을 쓰면은 첫 항은 당연히 B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은 뭐가 되니?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써보면은 B1 곱하기 R이 되겠지. 그 다음 항은 당연히 B1 곱하기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n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B1 곱하기 R의 n-1이 된다. n번째까지가 n-1 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뭐 하겠다? 더하겠다라는 게 Sn에 대한 의미인 거고,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똑같이 한 번 더 Sn이라는 걸 써볼 건데, 완전 똑같진 않고 여기다가 뭘 곱한 식? R을 곱한 식을 써볼 거야. 그럼 위에 쓴 식 그대로에다가 R을 곱한 식을 쓰면 될 건데, 자, 한번 써볼게. 그럼 우변에다 각각의 항마다 다 R을 곱하면 돼. 그럼 첫 번째 모양에 R을 곱하면은 어떻게 된다? B1 곱하기 R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B1 곱하기 R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을 쓸 건데, 쌤이 이 항들을 옆으로 살짝 밀려서 써볼게. 밀려서. 그럼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항은 이 마지막 항에다 R이 곱해졌으니까 뭐가 나온다? B1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전에 있던 항이 뭐가 된다? B1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은, 중간에 밑줄 친 초록색 부분과 밑에 모양의 밑줄 친 초록색 모양이 어때? 똑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은 빼볼 거야. 그럼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빼면 되는데, 좌변은 좌변끼리 뺐을 때 나오는 식은 위에 SN이 있었지? SN 빼기 밑에 식은 뭐였어?
R 곱하기 SN이었지? 그래서 R 곱하기 SN이 좌변이 될 것이고, 잘 봐봐. 우변도 우변끼리 뺄 건데, 자, 지금 초록색 부분이 다 어떻게 되니? 모양이 같으니까 빼면은 다 사라지지. 다 날라가고, 중간에도 다 날라가고, 마지막에 이 모양도 날라가고, 무슨 모양만 남는다? 마지막에 BR 제곱에 대한 모양이 남는 거야. 그리고 뭐에서? B1에서 빼기 B1R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변에 남는 모양을 쓰면은 B1 빼기 B1 곱하기 R의 N제곱이 우변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좌변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지금 공통적으로 SN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 식을 뭘로? SN으로 묶어서 써주는 거야, SN. 그랬을 때 앞에 이 SN은 뭐가 남니? SN으로 묶였으니까 당연히 1이 남고, 중간에 부호는 마이너스고, 뒤에 RSN은 뭐가 남아? 그렇지, R이 남겠지? 그리고 우변도 정리해 볼 건데, 우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B1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B1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거는 1이 남고 마이너스 R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B1으로 묶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누구니? 이 SN에 대해 정리해 보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양쪽을 뭘로 나눠준다? 1-R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1-R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식이 표현되면 SN이라는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 자, 1-R분의 분자는 B1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암기하고 있을 뭐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다.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을 좀 더 정리해 볼 건데, 자, 이 식이 문제집이나 뭐 개념서, 교과서에 보면은 어떻게도 정리되어 있냐면은 R-1분의 B1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1로도 정리되어 있는데, R의 값에 따라서 첫 번째 모양을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모양을 쓰기도 하는데, 상관없이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외워둬도 상관없습니다. 왜 두 가지 모양이 나오냐면은, 처음 나온 이 식에다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야. 우리 식에다가 분모의 마이너스, 분자의 마이너스 똑같이 곱해주면은 식의 변형이 없으니까 두 가지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둘 중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 뭐냐면은 이 식을 딱 썼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자, 지금 마지막 식에서 될 수 없는 값이 뭐냐, 혹은 나올 수 있는 약속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은 R이 1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수학에서 분수 모양이 나왔을 때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뭐다? 분모는 빵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쌤이 기본 조건이라고 해서 습관이 되도록 보통 팁으로 기본 조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 나온 거 기본 조건, 분수 모양이 나왔는데 어떨 때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분수 모양의 분모가 문자가 섞여져 있을 때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항상 생각해 줘야 된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나온 틀도 분수 모양 나는데 분모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네.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 뭐다? R이 1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인 거야. 그럼 이 식은 무슨 조건 아래서 R이 1이 아닌 전제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인 거야. 그리고 R이 1이 아니다라는 건 뭐야? R은 등비수열의 공비지. 공비가 1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 그러면은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공식을 쓸 수 없고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R이 1일 때 등비수열을 살짝 살펴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첫 항이 3이야. 그리고 공비가 1이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건데, 두 번째 항도 뭐가 돼? 3이 되고, 세 번째 항도 3이 되고, 네 번째 항도 3이 되고, 쭉쭉쭉. n번째 항도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 3을 세 번째 항까지, 다시 네 번째 항까지 더해봐라. 그러면 3을 4번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3을 다시 n번째까지 더해라 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3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럴 때의 등비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고? 3 곱하기 n이 된다고. 그럼 일반화 시켜볼게. 첫 항이 뭔지 모를 B1이라고 했을 때 모든 항이 B1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n번째까지 다 더하면은 당연히 뭐가 된다? B1 곱하기 n이 된다라는 거야. 어떨 때? 요거 아니지? 잘못 썼네, 요거. 자, 어떨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일 때. 그래서 공비 R이 1일 때는 어떤 공식이 생긴다? 첫 항에다가 곱하기 n을 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나 잘 외웠어. 1-R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대답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R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나온다? 1-R분의 첫 항 곱하기 1- 규칙의 n제곱. 그리고 R이 1일 때는 어떻게? 첫 항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 모양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고,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은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볼 게 뭐냐면은, 자, 여태까지 정리한 공식이 총 4가지가 있지.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일반항,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일반항. 4가지 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조금 헷갈려 할 만한 거를 정리를 해줄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의 합 일반항, 등비의 합 일반항을 써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불러보자. 등차 수열은 보통 AN이라고 쓰고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쓴다? 그렇지, 첫 항 플러스 n-1d라고 썼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보통 Bn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떻게 썼다? B1 첫 항 곱하기 규칙의 n-1로 썼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썼다? SN이라고 쓰고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지. 그래서 어떤 순서로 외우면 좋냐면 2분의 먼저 n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 가우스가 어떻게 더했는지를 연상시키면은 도움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첫 항을 의미하는 A1 그리고 마지막 항을 의미하는 게 뭐랬지? AN이랬지. n번째 항. 우리가 마지막 항을 보통 n번째라고 얘기를 한댔고 마지막 항은 AN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써준다면은 이 AN이 지금 말하고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니까 이 식 대신에 이 우변을 대입을 해서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나오는 거야. 써보면 어떻게 된다? 2분의 나머지는 그대로고, 자, AN 대신에 A1 플러스 N-1D가 들어가니까 A1 계산돼서 2A1 플러스 N-1D로 쓸 수 있겠지? 두 가지 모습 다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등비수열의 합은 뭐다? 1-R 나오면 안 돼. 어떻게?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 두 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는 방금 얘기했던 거 등비수열의 합 SN은 뭐가 된다? 1-R의
첫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r이 1일 때 sn이라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한다? 첫 항에다가 곱하기 n을 한다. n이라는 것은 여기서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에 있거든. 뭐냐면은 다른 일반 항들의 공식들은 다 n-1이라는 거야. 등차 n-1, 등차 n-1, 등비도 n-1이 들어가는데,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만 뭐다? n이 된다는 거. n. 알겠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 했을 때 아래 n인지 n-1인지 자주 헷갈려 하거든? 근데 뭐다? n-1이 아니고 n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합 개념을 마무리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총 통틀어서 등차수열부터 등비수열의 합까지 내신의 복잡한 문제들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려울 수 있는 킬러 문제들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정리해 줄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잘 한번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